제가 그 치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2003 년도, 4 년도 이때 그 서초동에서 그 서울대학교 외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인제 그런 타이틀을 걸고 인제 치과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서초동에서 인제 제가 그 치과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오른쪽 위에 그랬더니 두 개를 그 땜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 가지고 충치가. 그래서 인제 두 개를 제가 했죠. 땜빵을 한 거예요. 또 인제 서울대 뭐 외래 교수라고 하고 학력이 좋으니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게 그 좀 안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갔더니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제가 인제 계속 근데 시리고 그래 가지고 해고 났는데,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인제 다른 데를 갔더니 그 여성분이 잘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한테 인제 갔더니 그분이 쪼끔 땜빵 한 데가 쪼끔 이렇게 갈라졌다 인제 그러면서 그거를 인제 다시 떼어내고 인제 다시 또 한 거예요. 이제 갈아내 가지고 인제 다시 한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치과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 가지고 무조건 인제 치과 선생을 믿은 거죠. 더군다나 또 서울대학교 외래 교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인제 제가 그다음에 누가 또 그 치아 그걸 잘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양심적으로. 그래 가지고 지방대를 나오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한테 진짜 인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제 뭐 지금에야 인제 느꼈지만 얼만큼 자기 직업에 대해서 성실하냐, 그리고 인성이 얼만큼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학력, 우리가 인제 외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치과 선생님들이. 사이가 이분이 굉장히 잘하셔요. 그래 가지고 아주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믿을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인제 2017년 제주도를 갔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인제 갔는데 그때 이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때도. 이 정기 점검을 계속 그동안에 받았잖아요, 제가. 치아 관리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주도에서 뭐 여기 서울 올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제주도에 거기 치과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인제 또 그때만 해도 제가 치과 선생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 없었죠. 처음에 서초동에서 그 사람이 쪼끔 했어도 그러려니 한 건데, 그래서 그냥 이분이 뭐 엑스레이 찍고 이래 가지고 인제 이를 하나 땜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위에. 그래 가지고 그 또 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또 이렇게 좀
저는 사람을 잘 믿어가지고 그냥 했어야 돼. 좀 왔다 갔다 다른 치과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더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또 했죠. 그런데 하고 났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음식을 씹으면 이제 못 먹겠어요. 잘 못 씹겠더라고요.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를 또 갔죠. 그 핸데, 그 제주도 치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땜빵한 거 그 이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집에 오면은 또 아픈 거예요. 음식.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한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좀 한 6, 7개월 참아야 되나 보다. 그랬죠, 그냥. 그리고 이제 근데도 아파서 또 한 3주, 2주인가 3주 있다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한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점검을 하시더니. 그래서 또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2, 3주 지났는데도 거의 한 달이 넘었죠. 2달 가까이. 근데도 아파서 또 갔어요. 제주도 치과. 그랬더니 또 이상이 없다는 거죠. 3번인가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 오게 됐거든요. 서울에 와서 이제 있는데 서울에서도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노숙 생활할 때도 안 좋고 계속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좋아지나 보다. 그 제주도 그 치과 그 선생님이 이상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노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제가 뭐 계속 뭐 아프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제주도 선생님한테 그 전화를 했어요. 그 치과 선생님. 그분도 잘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실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하여간 전화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프다. 그 당시에 3번 갔는데도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아, 기억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에 와서 거긴 갈 수 없지 않냐 그랬더니 좀 머뭇머뭇대시면서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땐 이상이 없는데 한번 하여간 이제 그 근처 이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참고 있었어요. 참고 있다가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씹으면은 오른쪽으로 못 씹겠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계속 씹어 온 거죠. 음식물을 먹은 거죠. 씹은 거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치과 가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그게 치과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도 할 수 없이 갔어요. 이번에 제가 한 2달 전인가 갔죠. 2달 전에 지금서부터 이제 2달 전이에요. 갔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거기서 그거를 진단을 하더니 임플란트를 4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3개 정도는 확실하고 1개는 이제 상황 보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많으면 4개라는 거예요. 적으면 또 2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치과에 대한 그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거기서 발치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발치하는 수밖에 없다. CT 찍고 뭐 엑스레이 찍고 이러시더니 그걸 CT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잇몸이 다 밑에가 이미 크게 손상이 당했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치를 하자고 그랬는데 확실한 건 2개는 확실하게 한 거니까 이건 뭐 어디 가도 발치라는 거예요, 2개는. 그리고 인제 2개는 한번 해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것도 발치해서 임플란트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그거 제주도에서 그 치과 내가 이래 했다. 그래서 여기 온 거다, 아파서. 그랬더니 아마 거기 한 대, 거기가 겉으로는 떼었는데 속으로는 그게 잇몸이 상했다는 거예요. 잇몸이 벌써 크게 손상이 돼 가지고 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발견 못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겉으로만 그냥 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그 치주염이 그 안에 염증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미 뼈가 녹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땜빵도 못 하고. 그래서 2년이라는 게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발치를 하자 그랬는데 제가 안 했어요. 인제 제가 인제 치과에 대한 좀 그게 지식이 생겼으니까 '발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가서 '내가 믿을 수 없다.' 인제 의사 선생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치과 선생을. 근데 거기도 잘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발치하자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안 하고 "아예 발치는 쪼끔 그렇다. 제가 뭐 좀 생각해 보고 인제 하겠다." 그리고 인제 오늘은 발치까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오늘은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생각했다가 오겠다. 그리고 나왔죠. 그냥 스케일링만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인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3개, 4개를 해야 된다니까. 돈도 돈이지만 이거 좀 제주도 치과 의사가 막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다른 데를 또 갔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2개라는 거예요, 2개. 임플란트 2개를 하셔야 된다고. 어. CT 이런 거 다 찍고 그랬더니 2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제가 다른 데를 갔어요. 계속 좀 2 군데 가기도 좀 그래. 그랬더니 거기도 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개는 거기는 인제 쪼끔 줄었어요. 하나는 확실하게 발치해야 되고 하나는 한번 잇몸 치료를 해 보고 안 되면 인제 발치를 하자. 근데 한번 최대한 치아를 한번 살려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여간 3 군데를 갔는데 2개에서 4개 사이, 1 개에서 그러니까 4개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그래 가지고 제가 '아 이거는 확실하게 인제 발치를 하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인제 온 거예요. 발치 안 했어요, 거기서도. 그리고 인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인제 생각을 인제 했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2 개나 1 개나 4 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개에서 4개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확실한 건 하나, 2 개까진 거의 확실하고 3 개, 4 개는 인제 좀 불확실한 거죠. 치료해 가면서 인제 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뭐 확실하구나. 세 군데에서 그렇게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방법이 없잖아요. 발치라는 거는 한 번도 안 해봐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어포메이션을 했어요. 어포메이션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그 보면은 그런 마음법칙 책 보면은 그 안에 그 아파가지고 이제 뭐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뭐 암도 났다리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오퍼메이션을 해가지고. 근데 뭐 이 치아도 안 되겠나. 암도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오퍼메이션을 했습니다. 내 치아는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다. 그렇게 했어요. 내 치아는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다. 그리고 그 치아 그 임플란트 발치를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그 세포에 대해서 내가 그 고맙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지금은 이상이 생겼는지 몰라도 그냥 고맙다. 거기도 의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치아 안에 그 세포들이. 그래서 그 고맙다고 해주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신경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하는 거, 그 치아에 대해서 상식도 없었고. 그래서 뭐 이제 근데 하여간 고맙다는 얘기 해주고 이렇게 어포메이션을 한 거예요. 내 치아는 건강하고 튼튼하다. 건강해지고 있다. 튼튼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발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두세 군데 갔으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하여간 어디를 제가 갔어요. 치과를. 우연이에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거기서도 이제 발치하자 그러면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이 두세 군데도 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좋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갔죠. 근데 그거 우연히 진짜 그 치과를 제가 찾아간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임플란트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잇몸 치료를 한 거로 그냥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정말 기분도 좋고, 그리고 어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저는 이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치아가 잇몸 치료한 거로 끝났어요. 저는 지금 하나도 뺀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이게 지금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일단 다 잇몸 치료해가지고 된 거고 빼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 잇몸 치료를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또 뭐가 이상이 있으면 그때 가서 뭐 빼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잇몸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현재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이제 뺄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는 오퍼메이션을 했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